완벽을 강요하던 건축가 강서진. 우연히 만난 소녀의 목걸이가 15년 전 잃은 쌍둥이 동생의 기억을 터뜨린다. 목걸이를 쥔 채 죄책감 속에 살아온 소녀의 엄마를 추격한 끝에 서연의 희생과 숨겨진 진실을 마주한다. 얽힌 운명을 스스로 용서하고 비극을 희망으로 바꾼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강서진 건축가는 자신이 설계한 신축 고층 빌딩 현장에서 직원들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레이저 측정기를 든 그의 눈빛은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듯 날카로웠죠. 그는 도면과 실제 시공간의 이 오차를 즉시 발견하고 담당 직원에게 즉각적인 재시공을 명령하였습니다. 서진의 삶은 오차 없음의 원칙 아래 철저히 통제되고 정돈된 완벽주의 그 자체였어요. 퇴근 후 그는 약혼녀 오민지 씨와 약속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준비와 빈틈없는 미래 계획에 대해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서진은 민지 씨에게 확신하듯 말하였습니다. 이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계획된 산책로. 대신 그의 완벽한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구도심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낡은 철봉과 미끄럼틀이 있는 작은 동네 놀이터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해맑게 뛰어놀던 7세 소녀 혜미를 발견하고 서진은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녀가 몸을 움직이는 찰나 그녀의 목에 걸린 은빛 펜던트가 햇빛에 반사되며 섬광처럼 빛났습니다. 그것은 서진이 15년 전 잃은 쌍둥이 동생 서연과 나누어 가졌던 반쪽 하트. 펜던트와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이 물체를 보는 순간 서진의 이성적인 통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차갑게 굳어있던 심연 속에서 15년 전의 비극적인 감정들이 일시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억압했던 동생 서연의 마지막 기억과 얼굴이 그의 머릿속을 강타하며 극심한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비이성적인 고통 앞에서 길가에 주저앉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를 부축하려 했으나 서진은 괜찮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며 도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감정이 타인에게 읽히는 것을 극도로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주변을 살폈지만 소녀 혜미는 이미 놀이터를 떠난 뒤였습니다. 서진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차에 올라탔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검색창에는 반쪽 하트 목걸이, 15년 전 붕괴 사고 같은 키워드가 빠르게 입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측하지 못한 충격으로 인해 서진이 세운 완벽한 저녁 일정이 모두 취소되고 그의 삶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말았어요. 건축가 강서진의 완벽했던 일상은 혜미의 목걸이 충격 이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중요한 건축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오직 구도심 놀이터에만 머물러 있었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책상에 놓인 채 먼지만 쌓였고 서진의 밤은 탐문과 분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밤새 수집한 정보로 혜미가 사는 주변을 차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시간에도 서진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의 책상에는 사설 탐정 명함만이 놓였습니다. 서진은 탐정을 고용해
혜미와 어머니 한지수 씨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는 이 행위가 15년 전 사건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합리적인 과정이라며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동생 서연의 마지막 모습과 혜미의 목걸이가 계속 교차하며 그의 이성적인 사고를 방해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김 대표는 프레젠테이션 직전 서진의 무단 결근에 격노하며 그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결근으로 외국 바이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 대표는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서진의 무책임함을 격앙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완벽함으로 쌓아 올린 그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약혼녀 오민지 씨는 수십 통의 전화를 남겼지만 서진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가 서진의 집을 찾아왔지만 서진은 문을 걸어 잠그고 그녀의 방문을 차갑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민지 씨에게 문자로 긴급사안 해결 중 약혼을 잠정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민지 씨는 이 차가운 문자를 읽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완벽한 미래가 파괴되는 순간에도 서진은 내적 집착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한편 탐정 자료를 통해 서진은 한지수 씨가 미술 공방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지역 문화재 보존을 위한 건축조사라는 치밀한 위장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서진은 확신을 증명하기 위해 최고급 세공 장인에게 혜미, 목걸이와 오차없는 쌍둥이 반쪽 펜던트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는 이 추적이 트라우마를 해소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자신을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서진은 지수의 공방 인근에 낡은 상가를 임시 사무실로 계약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제 완벽한 건축가와는 거리가 먼 기이한 집착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오직 목걸이의 진실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강서진은 지역 문화재 보존을 위한 건축조사라는 치밀한 위장 시나리오로 한지수 씨의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정교하게 준비한 명함과 대기업 서류를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지만 그의 내면은 혜미의 목걸이에 대한 비이성적인 집착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지수 씨는 낯선 남자의 지나친 반듯함과 과도하게 설계된 듯한 친절함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딸 혜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감지하며 경계심을 조금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공방 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질문을 쏟아내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혜미의 목걸이 출처를 묻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수 씨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목걸이가 흔한 온라인 구매 제품이라고 거짓으로 대답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렸고 서진은 그 작은 동요마저 놓치지 않고 분석했죠. 지수가 차를 준비하기 위해 몸을 돌린 찰나 서진의 시선은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에 찰나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15년 전 사고 기록에 있던 건축 파편에 긁힌 듯한 희미하고 오래된 상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그 흉터의 위치와 모양이 사고 기록과 놀랍도록 일치함을 포착하고 마침내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굳혔습니다. 그는 목걸이와 흉터라는 두 개의 연결고리를 통해 지수 씨가 사건의 핵심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 목걸이 혹시 제 동생에게서 받은 건 아닌지 기억나시나요라고 진실을 암시하며 지수 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지수 씨는 서진의 압박에 딸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성애적인 두려움을 느꼈고 15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 위협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착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라고 소리치며 격렬한 감정을 분출하였습니다. 서진은 지수의 과민한 반응에서 오히려 진실을 찾았다고 확신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퇴장하면서도 공방 외벽의 특정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재빨리 촬영하여 건축적 유사성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서진은 임시 사무실로 돌아와 지수 씨의 모든 행동과 불안정한 반응을 재분석했고 그녀가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확신한 것입니다. 이 대면은 서진의 비이성적 집착을 정당화했고 지수에게는 과거의 그림자가 현실로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위협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강서진은 공방에서 돌아온 후 밤샘 작업을 통해 확보한 공방 외벽, 사진과 15년 전 사고 기록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건축사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15년 전 사고, 현장 건물의 구조 보고서와 철거 기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진은 지수 씨의 손목 흉터 위치와 건물 파편의 낙하 지점, 그리고 공방의 건축 구조를 정교하게 대조하며 모든 의혹이 하나로 모임을 확인하였어요. 그는 자신의 논리적 추론이 완벽하게 들어맞자 남은 마지막 증인인 은퇴한 이 형사를 찾아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퇴한 이 형사는 강서진에게 당시 현장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으나 충격으로 진술이 불분명하여 단순 참고인으로 처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진은 그 여성의 인상착의와 지수 씨의 모습을 연결하며 지수 씨가 사고의 전말을 묵인한 채 도주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로써 서진의 내면에서 피어오르던 의심은 지수 씨를 단죄해야 할 가해자로 확정짓는 극단적인 확신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혜미의 하교 시간이 되자마자 혜미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서 한지수 씨를 기다렸습니다. 지수 씨가 혜미 없이 혼자 귀가하던 순간을 노려 서진은 그녀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우는 과감한 행동을 실행했습니다. 지수 씨는 갑작스러운 공포에 질려 차 문을 열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서진의 완강한 힘에 의해 곧바로 제압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진은 차를 15년 전 동생 서연이 희생되었던 사고 현장으로 지금은 쓸쓸한 기념 공원으로 변모한 장소로 맹렬하게 몰아갔습니다. 그는 지수 씨에게 목걸이의 진정한 출처와 그녀가 사고 현장에 있었던 이유를 밝히라며 극한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지수 씨는 차에서 끌려 내려와 무릎을 꿇은 채 과거의 죄책감이 현실의 공포로 터져나와 통곡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 속에서도 목걸이에 담긴 마지막 진실만은 끝까지 말하지 않고 숨기려 했습니다. 서진은 지수 씨의 처절한 눈물과 숨겨진 고통을 보며 일말의 동요를 느끼긴 했습니다만 진실을 향한 그의 집착은 그 감정을 곧바로 억눌렀습니다. 이 극단적인 추격전과 대면은 두 사람의 얽히고 설킨 과거의 매듭을 풀거나 혹은 파국으로 몰아갈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의 기념 공원에 무릎 꿇은 한지수 씨를 앞에 두고 강서진은 자신의 손에 쥔 반쪽 펜던트를 강렬하게 응시했습니다. 서진은 지수가 목걸이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동생 서연의 마지막 순간과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이제서야 직감하는 거죠. 그는 지수가 홀로 품고 온 눈물의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 주문 제작했던 자신의 펜던트를 혜미의 목걸이와 떨리는 손으로 강하게 맞대어 결합시키려 시도했습니다. 두 개의 반쪽 하트 펜던트가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완벽하게 하나의 완전한 하트 모양으로 결합되는 순간 서진의 뇌리를 강타하는 전류와 같은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15년간 완벽하게 억압되었던 트라우마의 봉인이
극적으로 풀려버리면서 그날의 비극적인 잔상이 생생한 이미지와 소리로 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쓸쓸한 공원은 사라지고 순식간에 붕괴 직전의 아비규환 같던 사고 현장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파편이 쏟아져 내리는 아찔한 순간 지수 씨는 공포에 질려 꼼짝 못하고 떨고 있었고, 동생 서연은 자신을 보호하는 대신 지수 씨를 향해 몸을 던져 힘껏 밀쳐내 구했습니다. 이걸 꼭 오빠한테 전해줘요. 부탁해요. 서연은 자신의 목숨을 잃기 직전 자신이 늘 착용했던 반쪽 펜던트를 지수 씨의 손에 쥐어주며 마지막 간절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수 씨는 그 직후 떨어지는 파편에 팔을 크게 다치는 고통 속에서도 서진이 본 흉터. 서연의 숭고한 희생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플래시백이 끝난 후 서진은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아 15년간 자신이 지수 씨를 오해하고 가해자처럼 몰아붙인 것에 대한 죄책감에 통곡하며 절규했습니다. 지수 씨는 서진의 눈물을 보며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 목걸이를 숨긴 이유, 그리고 혜미에게 목걸이를 준 것이 서연을 잊지 않기 위한 맹세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서진은 지수 씨가 동생을 죽게 만든 사람이 아니라 동생의 마지막 의지를 이어받은 증인이자 생명의 은인이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비이성적인 집착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원망 대신 깊은 연민과 이해를 느끼며 15년의 죄책감과 슬픔을 공유하고 비극적인 과거의 서사를 마침내 연결하며 화해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강서진은 비로소 깨달은 진실 앞에서 자신의 오만함과 15년간 지수 씨에게 가했던 정신적인 폭력을 처절하게 반성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지수 씨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죄책감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나 잔인하게 몰아붙였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했죠. 서진은 동생 서연의 죽음이 통제할 수 없었던 자신의 실수나 부재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질책해왔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지수 씨가 15년간 홀로 감당해야 했던 서연의 마지막 순간과 그 엄청난 고통의 무게를 이해하며 깊은 연민과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같은 비극에 묶인 채 서로를 보듬어야 할 동반자적 연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한편 서진의 무단 결근과 기이한 행동을 관찰해 온 약혼녀 오민지 씨는 사고 현장에서 돌아온 서진에게 조용히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민지 씨는 서진이 드디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았고, 그녀가 사랑했던 완벽한 건축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완벽주의가 사실 동생의 죽음에서 도피하고 슬픔을 억압하기 위한 비겁한 수단이었음을 깨달았고, 민지 씨의 결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건축가로서의 화려한 커리어와 명성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의 목표가 아님을 깨닫고 진행 중이던 모든 프로젝트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상사인 김 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김 대표는 서진의 치유 과정을 응원하며 그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서진은 공방으로 지수 씨를 찾아가 딸 혜미에게 목걸이의 진정한 의미를 솔직하게 설명해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수 씨는 용기를 내어 혜미에게 목걸이가 아주 오래전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준 고마운 사람과의 소중한 약속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혜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감정을 느꼈고 목걸이를 더욱 소중히 간직하게 되었죠. 서진과 지수 씨는 과거의 슬픔을 혼자 짊어지는 대신 함께 직면하여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정신과 상담을 함께 예약했습니다. 이로써 서진은 외부의 화려하고 완벽한 삶 대신 내면의 평화와 치유를 선택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지수 씨 또한 서진과의 관계를 통해 혜미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밝게 자랄 수 있음을 확신하며 서진에게 깊은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강서진은 건축가로서 이룩했던 모든 명성과 재산을 정리하고 마음속 깊은 집착까지 비워냈습니다. 그의 완벽주의는 동생의 죽음을 외면하려던 비겁한 방어막이었음을 인정했죠. 이제 그는 통제와 허영 대신 진실된 삶을 위해 지수 씨와 혜미가 사는 인근 구도심에 따뜻하고 정겨운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은 차가운 빌딩과는 달리 세 사람의 새로운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서진은 동생 서영과의 소중했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나무 상자에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이 물건들은 15년간 그를 짓눌렀던 슬픔의 잔재였죠. 그는 지수 씨와 혜미를 데리고 서연의 물건들을 영원히 떠나보내는 추모의식을 위해 잔잔한 물결이 이는 바닷가를 찾아갔습니다. 세 사람은 물가에 나란히 서서 서진은 상자를 열어 물건들을 파도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억압했던 동생과의 이별을 온몸으로 인정하고 뜨거운 눈물과 함께 과거의 슬픔을 완전히 놓아주었습니다. 지수 씨 역시 서진의 눈물을 보며 15년 전 자신이 짊어졌던 죄책감까지 모두 파도에 실어보냈고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의식 속에서 혜미는 두 사람의 치유 과정을 순수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목에 걸고 있던 완전한 하트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이제 이 목걸이는 삼촌이 잠시 갖고 계세요. 잃어버리지 않도록요. 혜미는 해맑게 말하며 목걸이를 서진의 손바닥에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혜미의 이 천진난만한 행동은 목걸이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세 사람을 연결하는 새로운 희망과 치유의 상징으로 변모했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서진은 화려한 명성 대신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지역사회 봉사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구도심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건설 봉사를 시작하며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함을 강요하지 않았고 진실된 관계에서 오는 따뜻한 기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혜미는 서진을 이전에 잃었던 다정한 삼촌처럼 따랐으며 서진의 다쳤던 마음에 밝은 활력과 순수한 웃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서진과 지수 씨는 과거의 아픔이 결국 서로를 묶어준 끈이 되었음을 인정하였고 혜미의 밝은 미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삶이 혜미와 지수 씨라는 예상치 못한 선물 덕분에 비로소 완전해졌음에 감사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1년 후 강서진은 구도심 작은 건물에 자신의 소박한 작업실을 마련하였습니다. 그의 작업실 한쪽 벽면에는 자신이 설계 중인 지역 커뮤니티 도서관과 예술, 공방 건물의 따뜻한 스케치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전의 날카롭고 강박적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얼굴에는 여유와 진정한 평화가 깃든 온화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억압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기쁨을 찾았습니다. 지수 씨는 서진이 설계한 그 커뮤니티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미술과 공예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혜미는 방과 후 매일 도서관에 들러 엄마의 수업을 돕기도 하고 책을 읽는 평범하고 행복한 일과를 보냈습니다. 서진은 주말마다 혜미를 데리고 자신의 작업실에서 간단한 목공예를 하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다정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혜미는 서진을 진심으로 따랐고 서진에게는 혜미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15년 만에 되찾은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혜미의 목에는 이제 두 조각이 하나로 완전히 결합된 은빛 하트 펜던트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혜미는 이 목걸이가 삼촌과 자신, 그리고 엄마를 영원히 묶어주는 특별하고 소중한 행운의 부적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서진과 지수 씨는 서로 연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혜미와 서연의 희생이라는 운명적인 끈을 중심으로 그들 사이에 깊고 끈끈한 새로운 가족과 같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죠. 서진은 자신의 이전 직장 동료였던 오민지 씨의 소식을 간혹 접했습니다. 민지 씨는 서진이 떠난 회사에서 중책을 맡아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서진은 멀리서나마 민지 씨의 성공적인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녀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진의 작업실 책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동생 서연의 환하게 웃는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잃은 슬픔으로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해준 숭고한 희생으로 감사하며 추억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세 사람은 서진이 설계한 도서관 앞 잔디밭에서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진은 지수 씨와 혜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세 사람 모두 햇살 아래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슬픔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 그 자체였습니다. 카메라는 이 따뜻한 모습을 길게 비추며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강서진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사랑이 담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완벽함 속에 갇혔던 강서진은 15년 전의 트라우마와 목걸이의 비밀을 마주하며 비로소 스스로를 용서합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인연은 혜미와 지수 씨와의 깊은 유대,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루는 기적으로 변했죠. 통제된 삶 대신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선택한 그들의 따뜻한 미소를 오래도록 기억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남겨주세요.